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2021년 금요일입니다. 1월 둘째 주 원유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하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주는 약간 형식을 바꿔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우디가 100만 배럴 감산을 2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월 4일 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1월 5일 날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란이 한국의 유조선을 납포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지아 상원 민주당이 2석을 다 확보를 해서 50대 50이 되었고요. 상원 의장이 될 사람은 부대통령 해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을 인준을 하는 국회에서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그로 인해서 몇 명이 죽고 소동이 일어났지만 새벽에 다시 진행을 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인준이 되었습니다. 실업수당은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비해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심리저지선보다 적은 80만 명인데 78만 7천 명으로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약 1,920만 명입니다. 여전히 상당히 높고요.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는 한파가 왔고, 일부 지역에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폭설과 한파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폭설이 왔고, 그로 인해서 교통마비와 사고, 또한 히링과 전기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와 그 일부 지역에서 눈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EI에서 원유 재고는 전주 1월 1일이죠. 올해 기준으로 약 800만 배럴이 감소를 했고요. 예상보다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은 450만 배럴 증가를 했고, 디스틸도 640만 배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릭수는 미국에서 전주에 제로였는데 9개가 증가했고요. 캐나다를 보시면 무려 58개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저장량 1520억 큐빅피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세 자리 숫자인데 예상보다는 적은 수치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WTI 5일과 3개월 가격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주가 제가 둘째 주라고 했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첫째 주죠. 현재 보시면 금요일 날
약간 상승을 했죠. 휴장하기 전에. 하지만 올해 첫날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오펙에서 결정된 내용,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인준, 그리고 조지아 상원 의석 확보, 그래서 다수당이 됐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원활하게 통과가 될 거라는 기대로 인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치를 보면 지금 대선이 끝난 뒤부터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WTI와 미국 달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5월이고요. 2000년 지금 1월입니다. 2021년 현재 달러가 상승을 하고 원유가 상승을 하죠. 이거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일시적으로 반등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7월부터 보시면 원유 가격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달러는 계속 하락을 하죠. 그러다가 대선 후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원유 수요가 회복되기보다는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수익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달러와의 강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10년과 30년 만기 여기 보시면 10년 그리고 30년 여기 보시면 날짜를 딱 보시면 이번 주인데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93에서 1.13%, 10년 그리고 30년 물은 1.66에서 1.87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브렌트로 넘어오겠습니다. 브렌트도 비슷하게 출발을 했지만 WTI에 비해 적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WTI에 비해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현재 50불 중반이라고 해야겠네요. 중반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11월부터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원유랑 다르게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월요일날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상승을 합니다. 이는 아시아와
또 유럽, 또 미국을 찾아볼 수 있는데 스페인에서 한파가 왔고요. 폭설. 그리고 아시아는 서울, 그리고 기타 지역, 그리고 일본에서 저기압으로 인해서 한파와 폭설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 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가스는 11월을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 않았기 때문인데 1월 둘째 주까지 온화하다고 한 예상이 지금 북극성 한파로 인해서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요소로 보면 이제 정치 불안입니다. 코로나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미국 미디어에서 덜 다뤄요. 정치 불안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지금 극성 일부 지지자들이 국회 의사를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고 바이든이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럼프 지지자 일부들이 뭐 내란 그리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 당선이 확정돼서 불안이 적어졌지만 이런 극히 일부 지지자로 인해서 불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치안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부양책 승인, 이제 추가 부양책이죠. 하지만 이게 불확실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0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받을 수 있는지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지금 그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그리고 부양책 수정안은 이번 회기는 안 되고 다음 회기에 통과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는 이란 사건, 사우디 사건, 그리고 중동 여러 국가들의 지금 치안 불안으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고가 많기 때문에 소화를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단발로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이번 날씨가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출량도 증가되고 카고 취소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적자로 인해서 물가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주가, 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실물 경제를 보면 코로나 사태, 뭐 지금은 2020년과 동일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수요는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가 있고 또 이머징 시장에서 회복을 견인하고 있고요. 중국 정유업계에서 수입을 주춤을 하지만 3월달 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실업 상황이 답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비 심리 악화와 채권 부실화, 은행 부실하고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데 이것도 동네마다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럼 천연가스 시장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내수와 수출로 보겠는데요. 현재 지금 상황이고요. 이번 미국 상황을 보면 날씨 예상이 틀렸습니다. 날씨 예고가 틀려서 1월 둘째 주까지는 온화하다. 근데 지금 북극성 한파가 와서 폴라베텍스죠. 와가지고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2불 30에서 2불 70으로 상승을 합니다. 현재 재고량이 더 많이 빠지고 추위가 장기화되면 이번 겨울 3불을 다시 한번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 3.5 정점을 찍고 날씨가 더워서 온화해서 12월 말까지 2.4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이번 주에도 반등을 합니다. 북극성 한파 영향으로 반등하고 회복하는 상황이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수출이 국내 사정보다는 훨씬 낫죠. 국내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내수 물량이 수출량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수는 헨리협, 아시아는 JK의 마커, 그 다음에 유럽은 TTF를 씁니다. 현재 JKM은 거의 15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TTMF는 약 6불 중반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LNG 수출량은 2월 카고, 1월은 이탈리아 회사인 ENI가 취소를 했죠. 한 척. 하지만 2월에 카고가 대량 취소 가능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이번 1월 초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한파가 찾아왔기 때문에 취소 가능성이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럼 천연가스 저장량을 보면요. 자, 어느 정도 빠졌냐면 동부와 중서부, 심지어 사우스 센트럴 49까지 빠졌습니다. 이는 뭐 텍사스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 거기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크게 빠졌고요. 예상치보다는 이제 180을 최대치로 찾았는데 최소치는 140인데 최소치에 가까운 152가 감소를 합니다. 물론 1년 전보다는 월등히 낮지만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오펙 플러스 미국 기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펙 회의 날짜는 1월 4일에 회의를 했는데 계획에서 100만 배럴을 사우디가 감산을 하겠다는 거죠. 이는 사우디가 러시아의 일정량 보상을 해준 거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3월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의를 못 보고 증산 경쟁으로 들어가죠. 그 상황에서 보시면 사우디가 러시아에게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고 보시고 러시아가
일정 부분 이권을 챙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과장돼서 말하자면 러시아가 이긴 거고요. 현재 러시아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월부터 10월 10% 감소를 했기 때문에 증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에서 사우디가 100만 배럴 감산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증산량의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됐습니다. 부족분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증산을 해도 사우디가 감산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또이또이가 되는 상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또 증산을 하고 사우디가 감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라크 쿠르드족 자치구역이죠. 북부죠. 천연가스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종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란은 이라크 수출 가스 수익으로 코로나 백신을 구입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인 이번 주죠. 한국 유조선을 납포합니다. 이는 원유 수출 대금을 받기 위해서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건데 미국이 한국 은행들을 이란과 거래를 할 때 그 계좌를 동결해 버립니다. 이 돈을 약 80억 불인데 이걸 풀어달라고 한국 정부한테 말을 한 거고요. 간접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하는 거죠. 불편을 주어서, 이건 위협보다는 불편을 주어서 한국에 일을 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미국 생산량은 이번 주도 약 1100만 배럴 이상을 생산을 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100만 배럴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해도 55불 가격으로는 생존하기 힘듭니다. 쉘 회사의 태생은 $100 원유 가격이 100불일 때를 잡고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 생산가가 낮은 그리고 좋은 원유 유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해당이 됩니다. 일부 회사만. 예,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은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은 여전하고 심리적인 뉴스에 상승을 합니다. 오펙이 또 심리적으로 감산을 하겠다. 하지만 수출량은 절대 줄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는 시장 점유율, 사우디는 웨스피, 시장 가격이죠.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사우디가 중요시하는 거는 원유 가격, 러시아는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은
실물과 선물이 괴리가 되고 있죠. 실업률, 주가와 유가와 원자재. 이는 달러의 약세와 그리고 새로운 재정 부양책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 아시아 원유 수입률 증가, 그리고 미국, 유럽 운송료, 연료 감소 대조가 되고 있고요. 사우디의 감사는 수출량 감사로는 의문이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가 인상을 되었고,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스팟 프라이스가 현물 프라이스가 낮은 이라크와 미국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브렌트와 WTI가 가격이 얼마나 스프레드가 얼마나 주는지 관망해 봐야죠. 예, 그리고 WTI는 50대 중반에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는 55불, 56불, 50대 중반으로 가격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WTI와 브렌트의 그 스프레드가 지난주에 의해서 좀 커졌고요. 천연가스는 이번 주 2불 70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재고가 더 빠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면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한파의 영향으로 한 번은 3불대에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추 시설은 대폭 상승을 했고, 캐나다가 무려 58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유회사들은 가솔린과 디젤 수요는 감소되는데, 그리고 재고가 상승을 하죠. 하지만 주가는 상승을 한다. 그리고 원유 공급과 원유 수요 감소. 미국 및 서유럽은 감소를 했고요. 코로나 그로 인해서 감소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펙 회원국들은 소폭 증산과 뒤로는 수출량 증가, 그리고 정유 제품 수요 부진과 감소. 현재 미국과 유럽 지역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 불안,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 접종 상황에 따라서 원유가 그리고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그 에너지 관련 회사, 뭐 주가라든지 기타 내용을 약간 조금 애드를 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선물 시장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약간은 지루하기도 하고, 약간 소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에너지, 원자재 뭐 그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오일 회사라든지 천연가스 회사, 기타 회사에 대해서 약간 내용을 첨부하는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물론 원유 선물과 천연가스 선물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21년 첫 번째 한 주 거래 잘 하셨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1년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고 2021년 1억 벌기, 저는 목표를 결정하고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저보다 훨씬 더 나은 2021년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